네, 김동수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MBTI로 알아보는 나의 진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외향, 내향, 감각, 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T와 F, J와 P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T와 F, 사고와 감정형인데요. 이 사고와 감정형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밑으로 쭉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맨 밑바닥에 딱 한 가지, T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런 결정들을 했지? 맨 밑바닥에 가면 T 유형들은 철저하게 논리가 우선적이에요. 논리가 가장 중요해요. F 유형들은 얘가 왜 이런 행동과 결정들을 했지? 쭉 따지고 들어서 맨 밑바닥에 가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본인의 감정.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걸리죠. 그래서 T 유형들은요. 상황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밖으로 빠져서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들을 보는 장점들이 있어요. 반면에 F 유형들은 내 상황이 아닌데도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쉐어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많은 것들을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T들은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 하나 딱 꺼내가지고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해해요. 그러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F형들은요 하나의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들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상징성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외동으로 혼자 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나는 형제자매가 있다 좀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늘 형제자매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서로 보고 싶은 TV 채널을 보겠다며 리모컨 뺏고 뭐 앞에서 막고 이러면서 채널 다툼을 하시다가 밀치고 이렇게 하면서 싸웠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 울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누가 니네 지금 TV 때문에 싸우래? TV 꺼. 누가 먼저 시비 걸었어? 너야? 누가 먼저 때렸어? 너야? 너 10분, 너 5분 손 들고 있어. 딱 정리하고 방문 닫고 나갔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T 유형이라면 어떨까요? 기분은 나빠요.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너 때문에 5분 더 손들고 있잖아. 막 짜증 낼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린 판결이 합당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엄마가 또 네가 때렸지? 그러고 막 뭐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안 때렸는데. 자, T형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문 열고 쫓아나가면서 내가 안 때렸는데 왜 나한테 때렸다 그러는 거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요? 비논리적인 상황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F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똑같이 하고 나갔어요. 첫째 F, 손들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마가 나한테만 뭐라고 했었던 거. 또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치우거나 이럴 때 내가 안 어질렀는데 동생이 어질렀는데 나한테 맨날 치우라고 뭐라고 했었던 거. 또 그리고 옷 이런 거 사줄 때도 동생은 브랜드에 좋은 거 사줬는데 나는 아무거나 사다 줬던 거. 또 반찬 이런 거 해줄 때도 동생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몇 번 얘기해줘야 해줬던 거. 연결이 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나만 미워해가 되는 거예요. 동생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동생 F?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F형들은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은 그러면 감정이 없고 냉혈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도 T인데요. 드라마 보면서 펑펑 웁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F형 분들은 그러면 머리가 나쁜가요? 아니요. 서울대 F형들 절반이나 있어요.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요. TF 절반 나와요. JP 절반 나와요. 무슨 얘기죠? 둘 다 논리적이고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 돼요?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기제가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또 T들은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 F는 주관적인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T들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면 오케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F는요,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신경 쓰는지, 찐친인지 어떻게 하죠? T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는요. F형들은 어떻죠? 네,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할 수 있는 엄청난 레이더가 있어서 제가 하는 눈빛과 행동만 봐도 네, 얘가 이게 썸인지 쌈인지 구별해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르다. T들은요, 객관적인 진실, 팩트를 추구합니다. F는요, 공동의 조화를 추구해요. 자, 친한 친구 셋이 있었는데요. A와 B가 싸웠어요. 내가 T예요. T는 어떻게 하느냐? A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 네가 잘못했어.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B한테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F는 어떻게 할까요? A와 B가 싸웠어요. A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그러면 되냐? 네가 좀 가서 먼저 사과해. 잘 좀 지내보자. B한테 가서도 똑같이 해요. 왜 그러느냐? T는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해요. F는 어떤 게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F형 분들이요, 어려서부터 자발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T들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적 환경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논리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됐을 때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르바이트 하셨을 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T형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규정과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불편함들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죠? 이 회사는 안 되겠는데? 이 회사는 문제가 많아. 그 불만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직업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F형들은 어떨까요?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네, 귤과 규정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곳에 가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기는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느낌들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환경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T위원들은 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해 이런 표현들을 평소에 많이 쓰고요. F는 나 요즘 느낌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별로야,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T들은 원리와 원칙, F는 의미와 영향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T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규정과 원칙대로 안 돼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T들이 제일 선호하는 환경은 입사했을 때 내가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사원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명확한 라인이 있으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편했었는지. 근데 이게 무너질 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자꾸 신입인 나한테 야, 이거 네가 담당자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나한테 밀어요. 그럼 T들 그때 파이어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또 옆에 있는 대리님이 자기 일을 자꾸 나한테 이것도 해 그러면서 막 넘겨줘요. 그럼 T위원들 어떻죠? 이 부당함에 대해서 네,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F위원들은 원리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관계.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들인지 이게 중요하고요. 얘가 나랑 어떤 친구 관계인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내가 들어갔을 때 팀의 막내로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 팀장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F형들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점이 다릅니다. T들이 행복한 영역들이 있고요. F들이 행복한 영역들이 있어요. F형들이 어떨 때 직장 생활을 잘 적응을 할까요? 회사에 딱 들어가서 뭘 해서 선배님 이거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다 몰려와가지고 와, 이 신입이 이거 했대. 어떻게 했어? 너무 잘했다. 그래서 막 칭찬을 막 해줘요. F들이요. 없던 날개가 생겨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본인의 능력의 120%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직에요. 헌신해요. 근데 F형들이 죽어나가는 업무적 환경들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서로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네, 이런 곳에 가면 상처 이렇게 받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새로운 곳에 취업하셔가지고 들어가셨을 때 상당히 조직에 적응하는데 빠른 도움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입사하신 다음에 성향들을 쭉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팀장님, 나한테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 쫙 체크해 보시고 아 이분이 T네? 그러면 논리적인 부분으로 맞춰주시고 아 이분이 F네? 그럼 약간 감성적인 코드로 같이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새로운 조직에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J와 P이고요. J와 P를 나누는 기준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한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지표를 다른 이름으로 태도 지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J형은 아이콘을 보시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떤 얘기죠?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게 편한 유형이에요. P인식형은 아이콘 보시면 물이 흐르듯이 공기가 흐르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생활에서 접근 방식들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J들은요. 자신이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J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업무적 환경. 뭐냐? 나한테 전권을 주지 않는데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상당히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려워하죠. 근데 P인식형들은 어떠냐? 내가 다 컨트롤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적응하는 것들이 훨씬 편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J형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조기착수. 예를 들면 교수님이 월요일에 금요일까지 이거 과제 레포트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형적인 J형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네, 수업 끝나고 공강 있으면서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수요일쯤엔 다 해놔요. 그리고 목요일날 확인하고 금요일엔 제출만 합니다. 미리미리 해놔야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P인식형들은 어떨까요? 언제 하죠? 네, 목요일 밤에 갑자기 어떤 고도의 집중력과 폭발적인 능력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데드라인 딱 맞추는 거예요. 더 심한 극강의 P들은 아침에 와서 기억이 나요. 맞다, 그거 있었지. 어떻게 하죠? 친구들 거 두세 개 뺏겨가지고 30분에 해가지고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P형들은 임박했을 때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유형들이에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J형들은 어떻게 하죠? 네, 시험 공부한다 2주 전부터 쪼개가지고 조금씩 해야지 편한 반면에 P인식형들은 전날 세 과목 몰아쳐서 하는데도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은 잘 나와요. 이런 게 좀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J형들은요.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딱 그거에 맞춰서 착착착착 해나가요. 근데 P인식형들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들을 융통성 있게 적응을 하는 거죠. J형들은요. 정리정돈과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요. 왜 세우느냐? 정리해 놓으면 깨끗하기도 하지만 빨리 찾을 수 있어서 효율적이거든요. 또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요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P형들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P형들은 정리를 해도 어질러질 게 뻔한데 굳이 저렇게 3-4시간씩 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치워놓으면 되지. 또 계획 세워봤는데 인생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분단위로 피곤하게 살지? 이게 관점 차이가 둘이 상반되더라. J형들은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딱딱 세워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챙겨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 1년 유예 해놓고 자격증 요거 따고 그 다음에 OA 이거 따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교육 조금 요거 받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월 달에 NCS 공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획들을 세워서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J형이신데 내가 플랜이 없다. 패닉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수 있어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J형들은 계획 세우는 것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반면에 피인식형은 목적과 방향이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J들은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시험에서 내가 100점 맞을 거야. J위원들은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100점 딱 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성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갔는데 영업 파트라든가 아니면 행원을 한다든가 실적이 하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J위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해요. 그런데 달성을 못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큰 게 J유형들이에요. 예, 잘할 수 있지만 어려워하는 유형도 J유형인 거죠. P인식형들은 어떠냐? 이 과목 100점 맞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맞으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네, 왜 괜찮죠? 이거 한다고 공부한다고 뭐 이런 것도 배워보고 노력도 해보고 했으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유연하게 생각해요.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에 가서도요. 실적이나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직무를 맡게 된다면 P위원들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좀 덜 받겠죠. 그리고 달성을 못해도 나름의 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서 직무에서 고도의 성과를 요구하는 직무들,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들은 잘할 수 있으니까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 됐을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P위원들은 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지만 주변 사람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직무는 J유형적인 특성, 예를 들면 체계화시키고 루틴하게 일관성 있게 가는 직업군들인지 변화가 크게 없이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업무 스케줄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P인식형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쪼는 그런 조직이나 직무들보다는 내가 좀 더 유연성 있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잡인지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형 분들이요 이런 쪽 선호하세요. 예를 들면 벤처 회사 갑자기 확 바뀌는데 그래도 재밌고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J유형이 벤처 회사 간다. 내가 맡았던 일이 A라는 직무를 맡았었는데 갑자기 내일 출근했더니 야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사업 이거 할 거야. 갑자기 바뀌면 J들 어떨까요? 난 이제 여기서 관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적 특성들을 직업적 특성들 또는 조직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들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들으시면서 아마 중간 선호를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혹시 4개의 지표들 중에 나는 좀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인 것 같고 저것도 나인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중간 선호를 보이시는 분들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성인이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이요. 반대되는 성향의 부모나 강력한 지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외향을 끝쪽으로 가지고 살도록 태어났어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둘 다 극내향이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려서부터 듣는 소리가 뭐냐. 집에서 뛰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혼자 앉아있는 거야. 책 보면서 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향의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럼 외향 이만큼 가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뚝뚝뚝뚝 떨어져서 가운데 쪽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치 내향인 것처럼 반대쪽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들을 리뷰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전에는 어땠지? 초등학교 때 어땠지? 중고등학교 때 어땠지? 대학을 가셨으면 대학에서 어땠지? 사회생활 하면서 어땠지? 시기로 구분을 해보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요. 갑자기 나 성격 바뀌었어 하는 친구들 있죠. 성격이 바뀐 걸 수도 있지만 억눌려 있던 부모의 가정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자아가 폭발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자신이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예를 들면 이상적인 성격. 내가 내향으로 살아봤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외향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신다거나 내가 S타입인데 너무 쪼잔해지는 것 같아. 자꾸 디테일한 데 집착하니까 그래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N타입처럼 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제가 한쪽 예만 들었지만 이런 경우에 바뀔까요?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는데요. 강의가 딱 끝나고 앞쪽으로 50대 중년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따지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 잘 들었는데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내향이어서 외향으로 바꾸려고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따지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히 본인께서 30년 동안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요 안 바뀌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제가 전문가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선생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선생님 30년 동안 외향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편안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정말 30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내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렵게 입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오늘 들으셨으니까 편하게 본인 성향대로 사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동경하는 특정한 지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진짜 타고난 것인지들을 구별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또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업무를 오래 하시게 되면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에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일 경험이 있으시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일 경험이 있으시면 일하는 장면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을 구별해 보세요. 회사 경험이 있으시면 일하셨을 때의 직장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구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나한테 편하고 맞는 것인지를 구별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가짜로, 이 한자가 뭐냐면 거짓 가짜거든요. 가짜로 옷을 입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텐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검사를 진행하는 일정 시점에서 인생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큰 사건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다든지 가까운 누군가 죽는다든지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 좀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들이 모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중간선호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간선호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나는 이쪽 다 가능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 영역들을 받아들이시고 특징들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성격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커리어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격도 있고요, 흥미도 있고요, 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여러분의 진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성격 중에 4개 코드 중에 4개가 다 맞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냥 하시면 돼요. 4개가 다 안 맞으면 여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안 맞는데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애매하게 하나나 2개가 안 맞을 경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 했었던 것처럼 상담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해당 직무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ISTJ 교사 문화라고 해서 다 ISTJ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블루오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 역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 환경에 대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커리어 진로 의사결정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결정하시고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성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흥미라든가 가치라는 부분들도 깊이 있게 좀 연구하셔서 나한테 적합한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